자, 조선일보도 한번 브리핑 해보죠. 한 새벽 3시하고 4시 사이에 중앙신문들이 오나 본데, 조선일보는 한 4시쯤 오는 것 같고, 한국일보는 3시쯤 오는 것 같아요. 야, 이 시간에 돌리는 사람들은 잠은 언제 자나. 자, 한국일보 일면 톱 기사가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소식이었다면은, 조선일보 일면 기사 소식도 미국 금리 인상 소식입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구나 싶네요. 연준 1년 만에 0.25% 올려. 요 얘기는 아까 했던 거고. 잠깐만요. 광고주들이 니들이 읽고 싶네. 자, 친박대 비박 오늘 원내대표 결전 기사가 있고요. 오, 사진이 재밌네요. 아까 한국일보 일면 사진은 뭐였냐면은 여사무처 직원들이 선배님 당장 물러나세요 라는 사진을 들고 이제 이정현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이정현을 꼬라보고 있군요. 그런 사진이고요. 그 기사는 아무튼 친박하고 비박이 오늘 원내대표를 뽑는 거에서 한번 쳐보는다 막 그런 얘기입니다. 역시 일면입니다. AI 위기 심각 최고 단계 격상. 영남에서도 의심 신고가 있답니다. 영남에서도 있대요. 소득 적은 은퇴자, 자영업자 건보료 내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단계적으로 재산보다 소득 중심이다. 재산 중심 맞을까 아니면 소득 중심 맞을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재산 중심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넘어가 보죠. 일단 뭐 정부에서는 뭐 또 소득 중심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뭐 생각이겠죠. 자, 이면입니다. 이면 기사는 부자 6호 는 중국인 관광객이죠. 잡으려 5년짜리 한류 비자 만든다. 요게 이제 어떤 혜택이 있냐면은 5년 무제한 방한 한 번에 30일 체류할 수 있고요. 중국 부유층 겨냥한 복수 비자다. 2020년까지 100만 명 발급 예상. 장사하니? 자, 청소년 독감 환자 3주 사이에 10배 전국 학교 비상. 저도 지금 감기인데 아마 이건가? 인플루엔자인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별로 제 몸도 좋지가 않네요. 자, 고령 택시기사 운전대 잡기 까다로워진다. 자격검사 2018년 시행 추진. 7개 항목 불합격되는 운전 금지. 아, 미안합니다. 고령 택시기사가 아니고 경북 고령군이 아니고 고령이네요. 고령. 예. 고령군 이야기를 왜 여기서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65세 이상 고령 택시 운전자에 대한 운전 적성 정밀 검사라는 거를 2018년부터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좀 있었죠. 운전자, 그러니까 택시 기사들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운전을 하기가 버겁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늘 있었거든요. 자, 3면입니다. 원내대표의 정우택 되면 분당국면 나경원 때도 불씨는 남아. 그러니까 친박이 되면 뭐 아마도 비박들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비박이 되면 그래도 안에서 계속 깽판을 치는, 예를 들면 민주당 안에 박지원 같은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원내대표 경선한다 그러니까 한번 기다려 봅시다. 자, 또 다른 불씨. 비대위원장 친박 비박 세대결 예고. 김태호 이인재 그다음 김무성 유승민 이런 식으로 있나 봅니다. 자, 이인재 아저씨 그 대선 출마한다고 선언했는데 신문에 보도도 안 돼. 자, 당 사무처 출신으로 대표까지 오른 이정현. 사무처 후배들이 대표실 점거 출근 저지. 새누리 직원들 10년 만에 총파업. 윤리위에 친박 추가 인선 반발. 빨갱이들이 파업하고 있다. 자, 문재인 사드 위안부 합의 박근혜 표 외교 재검토하겠다라는 거를 조선일보에서는 사면 톱 기사로 실었습니다. 아까 한국일보에서는 짜투리로 나오던 얘기였는데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하는 얘기가 조선일보에서는 크게 다뤘네요.
사드를 다음 정부로 밀어야 된다라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대선은 내년 4월에 치러질 것 같다고 하는 전망을 실었습니다. 자, 황교안 대행 정당별로 따로 만나자, 민주당 볼일 없다. 황교안이 대통령 놀이하는 거에 이제 기사가 있고, 국민의당은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은 이제 야권 갈라치기다고 반발했고, 국민의당은 응하겠다라고 밝혔다라고 기사가 있습니다. 김부겸이 문재인 개헌 앞장서달라라고 압박을 넣었다라고 하는데, 김부겸 아저씨는 그냥 수성구에서 당선된 걸로 그냥 만족했으면 좋겠네요. 자, 오면입니다. 뭐 사면에 이제 박근혜 관련 얘기 하나 있는데, 그건 이제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면입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기자와 통화 내용 보도한 MBC. 적법한 취득이 아닐 것이다라고 뭐 얘기를 했다 하는데, 조한규 이제 세계일보 전 사장의 그 대법원장 사찰 관련한 얘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사진에 이렇게 붙어 있네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4월 첩보를 입수해 미르 K스포츠재단은 내사한 경위 등을 설명하면서 정권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가 하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왕수석 안종범을 아니라 불렀던 최순실. 최경희 전 이대총장, 최순실, 우병우 장모와 2번씩 만났다. 한국일보에서는 요걸 크게 다뤘죠, 그죠? 좀 시사하는 점들이 다르네요. 자, 6면입니다. 북한 석탄 성밥 12척 중국 못 들어가 교육 일시 냉각. 여기 아까 그 뭐지? 한국일보에 조그맣게 있던 기사였던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조선일보에서는 그 6면에 이제 톱 기사로 이걸 뽑았네요. 자, 김정은 얘기 있고, 그 다음에 북한 얘기 있고, 아유 뭐 조선일보는 한결같네요 정말. 요면 또 아래에는 또 깨알같게 그 보수, 그 정통 보수 대연합인가 얘들인가, 새누리당 당원 가입하세요 뭐 그런 광고도 있고요. 17일 오전 11시 탄핵 무효를 위한 광화문 집회를 취소합니다. 취소합니다. 11시 헌재 집회 참석한 후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앞 집회로 전부 보여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결같네요. 자, 8면입니다. 달러 가치 13년 만에 최고, 신흥국 휘청이면 한국 수출도 타격. 예, 금리 인상 관련한 얘기입니다. 한국 수출 비중의 절반 넘는 신흥국, 달러 강세 지속되는 금융 불안, 경기 침체. 가계부채 1300조 비상, 금리 0.25 오르면 25% 오르면 연이자 2조 오른다. 내수 부동산 시장 위축 불가피. 예, 뭐 그렇답니다. 옐런 트럼프 겨냥해서 재정 확대 필요 없어 라고 했답니다. 옐런이 누구냐면은 그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의장입니다. 의장. 뭐 그런 얘기들이 쭉 있고요. 한국은행에서는 그 가계부채 우려에서 금리 추가 인하 없다. 6개월 연속 1.25% 동결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사실 하려고 그러면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잘 몰라가지고 진짜로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죄송스럽게 생각하네요. 듣는 분들한테. 경제 얘기를 내가 진짜로 잘 몰라요. 자, 10면입니다. 4회면입니다. 특검 김기춘 출금. 출금이 뭐야? 이게 출국 금지구나. 정유라 반드시 부를 것이다. 야, 김기춘이 77살이야?
나이를 그렇게 처먹고 저러고 있어? 뭐 특검 관련 이야기고요. 헌재 특검 검찰에 최순실 수사 기록 요청했다 이런 기사도 있고, 강만수, 야 이런 기사도 있네. 강만수 원유철 청탁받고 490억 부당대출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일보에 없던 기사 같네요. 그래서 12면에서는 뭐 미용관리 관련한 기사가 있는데 뭐 특별한 얘기 없고요. 방학맞아 치과 피부과 북적 서울 강남 성형외과들 학생 할인 중학생으로 확대 뭐 그렇답니다. 특별한 뭐 이야기는 없고, 아까 뭐 영주문화재 시골 인부 3명 매몰돼서 2명이 숨졌다 이런 얘기 있고요. 그 14면이입니다. 14면도 역시 사회면이고, 연소득 2천만원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제외. 건보료를 이제 건보료 부과하는 거를 체계를 바꾸겠다 뭐 이런 취지 같고, 현행하고 이제 정부 안에 대해서 비교가 이제 여기 14면에 잘 돼 있습니다. 한번 신문 본문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 초에, 그러니까 야당안은 소득 중심 전면 개편이고, 내년 초에 국회에서 경론 예상. 일단 뭐 결정된 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뭐 그런 안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특별한 얘기는 더 없고요. 서울대 수시 특목고 합격 늘었다. 똑똑해진 CCTV 터널 내 차로 변경도 단속한다라고 하네요. 21일부터 한다 그러는데, 남해고속도로 창원 1터널에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 그 터널에서는 차로 변경하면 안 될 거예요. 아마 법적으로 아마 금지돼 있을 건데, 이것도 이제 단속한다 그러는 걸 보니까 정부가 돈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교통단속 제대로 하면은 돈 엄청 벌릴 거거든. 건보 재정 축내는 실손보험 통계로 입증 뭐 이런 기사인데, 이건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비트겐슈타인 형님이 그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닥쳐라 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그 얘기를 따르고 있습니다. 16면은 사회면인데 특별한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명동 항복판 시네마북 청국 뭐 광고니? 이 뭐야, 내년부터 한라산 입장료 2만원 내야 할 듯 뭐 이런 기사가 있네요. 서울 강남대로 매일 밤 레이저쇼 돈을 뿌려라. 그래, 돈을 뿌려라. 18면은 국제면인데, 크림반도 병화 부호 왕따였던 푸틴 화려한 부활이라는 기사 제목의 기사입니다. 푸틴하고 이제 아베하고 그 회담한 내용인데, 러시아가 조금 뜨는 모양이다 뭐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의 내각도 이제 러시아를 띄워주는 형태였고, 그죠? 아마 그런 관련 얘기 같고요. 남중국 해일 인공성 7곳에 중국 군사기지와 작업했다, 뭐 미사일 방공 시스템 설치 이런 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 거물 12명 불러 모은 트럼프 돕겠다 화해 제스처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건 아까 한국일보도 있었는데 내가 안 읽었는데 조선일보에서는 크게 다뤘네요. 하, 20면은 뭐 문화면인데 특별한 얘기 없는 것 같고요. 야, 22면입니다. 분양가 6천만원대 복층형 오피스. 23면 문화면인데
특별한 얘기 없네요. 25면도 뭐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26면은 스포츠인데요. 스포츠도 뭐 어? 31면입니다. 국내 굴지의 홈쇼핑 대박 상품 생녹용 비책 뭐 공장 지판가로 드립니다. 공장 지판가라고? 녹용을 공장에서 만들어? 아무튼 너무 강렬한 광고라서 읽어드렸습니다. 33면 오피니언입니다. 그 재밌는 기사가 있네요.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 12월 정례 회의인데요. 조선일보 이 뭐야 편집국 위원들인가? 아무튼 여기서 이제 정례 회의 열고 뭐 했다, 뭐 기사에 대해 평가하고 뭐 그랬다 그런 모양인데 제목이 뭐냐면은 새로운 보수가 뭔지 구체적 제시 없이 변화만 강조했다. 뭐 그렇게 모여서 막 하고 그러면 뭐하냐? 너희가 바뀌질 않을 텐데. 조선일보에서 방시드릴과 친일행적 파면은 제가 인정해드립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인정을 못해드리겠네요. 죄송합니다. 조선일보 여러분. 자, 33면 역시 기사입니다. 역사 교과서 초점은 국정이 옳은가인데 회피한다. 입시 코멘트 주문 사교육 종사자 일생의 문제 뭐 그냥 전반적으로 조선일보에 대해서 그냥 자기들이 그냥 평가하고 자축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34면입니다. 해경 322함에 빈 액자. 이건 뭘까? 사회부 기자가 쓴 글인데 중국 관련한 이야기 같은데. 자, 칼럼입니다. 대중의 분노로 작두에 올라타지 말라. 그러니까 민주당 등등이 이제 뭐예요? 야당이 촛불 집회, 촛불 시위를 그걸로 해서 구실로 해서 정치적으로 칼춤 추지 말라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부제를 읽어보면요. 스스로 개혁 못하는 우리 이저로의 기회 놓쳐서는 안 돼. 그러나 극단론은 경계야. 모두 다 뒤집자는 곤란. 대중의 분노에 올라탄 선무당 기업 급파는 안 된다. 모두 다 뒤집자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너희만 뒤집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아무튼 뭐 그냥 조선일보스러운 칼럼입니다. 논설위원이 있었는데 그냥 조선일보스러운 칼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딱 조선일보스러운 그런 칼럼이에요. 사실 앞에서도 며칠 전에도 여러 번 이런 칼럼이 실렸었기 때문에 뭐 더 얘기할 것도 없고. 자, 그다음 미국 중앙은행 금리 인상 관련한 글이 또 하나 있고요. 자, 35면입니다. 오피니언입니다. 꿈을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꿈을 생각한 시간을 주세요. 교육 관련한 이야기 같은데 교육 관련 얘기 같은데 네, 교육 관련 얘기 같아요. 뭐 주제는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뭐 조선일보 2의 요런 글이 그렇듯이 아마 획기적인 뭐 그런 전망은 아닌 것 같고 그냥 한번 읽어볼 만한 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 혈세로 북편 드는 보고서 쓰는 국회. 북편이라는 거는 북한 편드는 사드를 내년으로 미루자 뭐 그런 얘기 관련한 건가? 예, 아무튼 북한 관련 얘기예요. 자, 사설입니다. 미금리 인상 한국 경제 악몽의 전조인가? 예, 금리 인상 관련한 기사 사설이고요. 국가안보실이 자전거 타고 가서 대통령에게 보고서 전달. 요거 청와대 보고 체계 관련한 기사인데 사설인데
요 관련한 내용은 어제 아마 신문에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좀 한심했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청와대 언론 통제와 대법원장 사찰 의혹 특검이 밝혀야 이런 기사도 하나 있습니다. 어쨌건 조선일보는 예적부터 박근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박근혜를 적절하게 지금 계속 비판하고 있고, 그리고 적절한 건 아니지 자기들 나름대로 선정적으로 비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민주당을 계속 또 비판하고 있어요. 사실 재밌어요 보면 전국이 돌아가는 게. 자, 조선 경제인데 경제는 당연히 또 금리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그 모르도르 사진도 하나 있고, 예고된 금리 악재 부동산 내년 중반이 문제다라는 게 일면 기사입니다. 그냥 금리 인상 말고 다른 특별한 그게 있겠나? 전부 다 금리 관련한 기사네요. 고정금리도 당장 갈아탈 필요 없다 라는 기사도 있고, 그 다음에 3면에는 AI로 AI 때문에 이제 계란이 비싸질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오늘 조선경제는 좀 짧네요. 신문도 짧고 특별하게 내용도 없고. 고용 빙하기 고속 성장 중인 동남아로 눈 돌려라. 그러면은 국내 노동자들은 어떡하냐 임마. 내년 정규직 취업문 더 좁아져 기업들 신입 경력 모두 줄일 것이다.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이 65%래요. 65%. 올해보다 5%쯤 남은 5% 정도 낮은 수치고요. 그렇다 하네요. 자, 이거 말고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저걸로 오늘 신문 브리핑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국일보가 조금 길었고 조선일보가 좀 짧네요. 자, 그럼 내일 토요일이죠. 오늘이 금요일이고, 그러면 내일 다시 또 신문 브리핑으로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